안녕하세요. 최적의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제부자 부동산입니다. 8월 14일 오늘 오전에도 이제 부동산 뉴스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으로 와서 뉴스 제목을 확인해 보면 서울 강남 3구에 이제 아파트 경매가 나왔는데 싸게 나왔다. 그 다음에 강남 3구의 집값이 많이 올랐다. 88 대책 관련 그레이벤트 후보지가 어디냐? 그 다음에 전쟁 때문에 이제 건설비 관련해서, 그다음 청약들, 그 다음 뭐 이상한 거래가 많다. 그 다음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조합의 컨소시엄 관련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실거주 무주택 실거주자들이 이제 좀 분노하고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괜찮을까? 효과가 있을까? 그런 뉴스들이 있고, 이제 뭐 지금 현재 뭐 진행하는 정비 사업들 관련해서, 그 다음 공사비 상승, 사업성이 안 좋은데 이제 기부채나 공공기획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이상한 거래가 많다. 뭐 일기 신도시 이제 나왔기 때문에 또 그런 이야기들. 패닉바잉 서울 사고 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일기 신도시 이야기들, 제목만 본다면은 크게 이제 정리해 보면은 88 대책 관련해서 이제 그린벨트랑 이제 정비 사업 관련, 뭐 비아파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 이제 관련해 가지고, 그 다음 현재 뭐 시장 상황들이 어떠냐, 그 다음 시장 점검을 하려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같습니다. 이렇게 우선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앞서 계속 이야기 드린 대로 88 대책의 이제 그린벨트, 결국 이제 그린벨트가 어디에 이제 풀릴 거냐, 어디 풀릴 거냐, 이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왜냐면 이 사업 특성상 금액을 소위 말해서 싸게 이제 사가지고 주변의 시세 뭐 아파트들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분야가 낮아지겠죠. 그러면 이제 로또 청약처럼 되고, 뭐 임대주택 부분이 차지는 하고 있지만 나머지는 또 아주 좋은 기반 시설에 이제 주변 환경도 좋은데 싼 금액이 이제 내가 적게 돈 들여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대신 뭐 계획에 따라서 보상을 하고 또 건물을 짓고 하려고 하면 길게 보면 한 10년인데 이제 청약 이런 거 넣고, 그러니까 분양하고 이럴 때까지 보면 한 5, 6년이기 때문에 이제 보통 관심이 많으신 거죠. 한순환 정도 되니까. 그걸 투기 세력을 이제 막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이게 실효성이 크게 없다는 걸 어제나 엊그제도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토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이제 주택, 아파트 관련해서도 하기 때문에 실제 실거주자들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전월세 사시는 분들이 쫓겨나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고, 이제 거래량이 이제 잠깐 심리적으로는 줄 수 있겠지만 그 틈새를 계속 찾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거. 그 다음 88 대책의 그 정비 사업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뭐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러면 그런 관련해서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결국 공급을 하는 다주택자 법인들에 대한 이제 규제 때문에 현재 공급을 할 수 있는 게 대규모 공급 말고는 이제 결국 정비 사업인 재개발 재건축 쪽으로 이제 공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사가 그런 식으로, 특히 요즘은 좀 이야기가 한때 나왔던 게 이제 재건축이랑 그 다음 리모델링.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제초안이랑 분상제,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한수제랑 분양가 상한제랑 그다음 이제 뭐 그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자재매 인건비 올라서 이제 추가 분담금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용적률이 크게 이제 또 상향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 이제 재건축에 대한 대안책으로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뭐 리모델링 주택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근데 리모델링은 결국 제가 이제 추진을 맡으면서 그 이제 업체들 만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수익성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 재건축에 이제 표류를 해가지고 멈추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해서 그래도 결국 이제 시간 대비 또 돈의 이자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더 낫지 않냐는 이제 시작으로 해서 뭐 전국적으로 막 불이 붙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정비업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나 이런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도 삼성 빼고는 다 만났거든요. 예, 레미안 빼고는 다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고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제 일기 신도시 특별법 이런 것들 나오고 거기다가 그때 당시 이제 제일 관심했었던 게 이제 용적률을 풀어주냐 안 풀어주냐, 그러니까 이제 용적률을 어떻게 해주냐, 혜택을 주냐. 그 다음에 그 재건축 같은 경우 안전진단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하냐 했을 때 그 일기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특히 리모델링 관련해서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단지나 아니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사업이 이제 거의 뭐 중단이라기보다 관심도가 탁 떨어져 버린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 자본주의 시대에 관심도 수요 공급이 많고 사업이 돼야 뭐 조합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행 시공도 다 이제 연관이 되는데, 뭐 그런 식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시공사 입찰도 이제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을 하는 곳은 하는 대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어차피 지금 뭐 그 시점에서 그 재건축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아예 이제 큰 메리트가 없는 데는 진행하는 게 맞는데, 이제 특히 일기 신도시, 저도 지금 해운대 쪽에 뭐 신도시 통합 정비 사업 이제 추진위원으로 있지만 지금 저희도 이제 투 트랙으로 이제 보고는 있지만 이제 재건축 쪽으로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재건축으로 간다 해서 크게 지금 뭐 용적률이나 안전진단 이런 것들을 한다 하지만 사업성이 얼마만큼 있냐,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기사 그 리모델링 관련해서 기사들이 나온 것 같고, 또 그 아까 간략하게 잠깐 들어왔는데, 옛날에는 그 시공사 입찰을 하면은 이 단독 경쟁 입찰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이제 시공사를 맡겨가지고 이제 경쟁 입찰을 이제 많이 했었어요. 사업성이 좋으니까. 특히 알짜배기는 그런데. 근데 지금은 시공사 입찰을 하면은 아무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없으니까 웬만한 거는 좀 기다려 진행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데 좀 홀딩을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컨소시엄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할 때 협력업체들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 동네 레미안 같은 경우 그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공사가 2개 들어오는 겁니다. 그냥 두 개 이상이. 그래서 이제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사업 결국 지금 문제되는 거는 사업의 속도 부분인데, 아무리 분담금 이런 것도 하더라도 사업의 속도가 늦어지면은 뭐 이자 부분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이제 뭐 무너질 수 있으니까 속도를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컨소시엄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지자체에서 기부 체납이나 이제 공공기업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요구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너희가 건설을 해서 사업성이 나서 이익을 얻게 되면 그거를 뭐 조합 시공사 너희만 독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내려가지고 했으니까 소위 말해서 공공으로 기여를 해라. 그 다음에 또 주변에 이제
좀 괜찮게 만들어라 이런 거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공원을 만든다든지 뭐 도로를 뭐 도서관도 만들어주고 뭐 도로도 만들어주고 교각도 만들어주고 이제 다리도 만들어주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시대 흐름상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뭐 그 노인복지시설 빈비 님비로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것들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또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부처나 공공기업 비율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는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내가 손해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분담이 결국 이제 조합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서로 파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비사업 관련해서 나왔고 그리고 잠깐 아까 봤더니 그 비아파트 관련해서 88 대책이 이제 그린벨트 토지허가 거래구역 요거랑 이제 정비사업 관련하고 비아파트의 그 이제 임대사업자 관련해가지고 또 정부에서 그 다주택 관련해서 뭐 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금 관련해서 좀 회피를 많이 하고 하니까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일관성 있는 대책을 내지 않고 뭐 폐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지금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뭐 발의를 해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정말 옛날처럼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 그게 지속이 되는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88 대책에 지금 설명한 게 88 대책 그린벨트 관련해서 뉴스도 있었고 이제 정비사업 기사 뉴스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파트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 88 대책 말고 지금 잠깐 뭐 이란 이스라엘 전쟁인데 시장의 환경 부동산 시장 환경을 이제 결국 지금 상황에서 이제 뭐 그 기준금리 이제 특히 패드의 이제 그 미국 대선 관련해 가지고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 특히 지금 계속 동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제도 설명드린 대로 계속 뭐 그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제 정책들이 있지만 결국 돈을 풀었거든요. 돈을 풀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금리를 정상적으로 이제 인상해가서 정상적으로 돌릴 시기가 왔는데 대선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랑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금리 관련해서 우리가 관심을 또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경우 특히 그 이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특히 유가 뭐 미국이 유가를 이제 뭐 그 사우디랑 유가를 이렇게 하지만 결국 중동 자체가 안정이 안 돼 있으면 유가를 이제 국제 유가가 이제 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오일 쇼크처럼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미국이 그때 사우디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말을 안 듣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버리니까 미국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렇게 딱 뭐 그 사우디의 정권의 후계자 구도에서 미국이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을 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 이번에는 미국 대선이랑 겹쳐서 사우디가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중동 정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제유가 관련해가지고 원자재 특히 이제 건설 자재들 뭐 시멘트 철강 뭐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이랑 주식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뉴스가 있었고 그 다음 아까 보니까 시장 점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 점검을 한다. 이게 뭐냐면은 그 집값이 떨어졌을 때도 불법적인 게 많았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집값이 떨어지니까 집값이 오를 때 이제 뭐 집값이 오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이제 그 증여로
왜냐면 이제 증여를 한 10억이다. 근데 이제 집값이 뭐 한 5, 6억까지 떨어지니까 5, 6억에 이제 증여가 엄청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예. 근데 여기에다가 증여를 그 금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에 또 세입자 있으니까 어, 갭으로 또 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특수관계인 해가지고 안에 세입자를 뭐 만들어서 넣어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근데 집값이 또 내릴 때도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오르니까 이제 또 특수관계인 뭐 뉴스 기사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부모님들이죠. 아니면 법인들 회사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이걸 하고 특수관계인들끼리 이제 업 계약을 많이 했답니다. 업 계약을 많이 해가지고 보통 그 주거용은 업 계약을 잘 안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제 실거래가 많이 뜨고 하다 보니까 업 계약을 많이 안 하지만 그래도 계약을 해서 추후에 그러니까 서로 믿을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입니다. 모르는 서로 믿지 못하는데 계약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누가 찌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수관계인들끼리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거나 또 그 지금 집값이 오르는 시점이니까 이 타이밍에 이제 그 각 대장 준대장주 이제 또 특히 부동산이나 아니면 일반 분들이 실거래 신고를 올리는 겁니다. 실거래를 이제 고점을 딱 찍어놓고 이제 해제를 해요. 신고한 다음에 해제를 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이제 해제를 하면 이 부동산 관련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 정도 금액 찍었네. 근데 뭐 때문에 해제되는지 모르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 금액을 찍었네 하면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금액에 이제 형성되게끔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시는가 봅니다. 서울 쪽에서는 또.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부터 그 신고분을 해가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한답니다. 보통 지금 이제 강남 상구나 그다음 뭐 마영성 그다음 뭐 경기 인천 이런 식으로 지방은 지금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지방은 뭐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죠. 뭐 거래되는 것들이 특히 실거주 금매 위주로 뭐 특히 이제 신축인다 하더라도 신축 분양하더라도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 쪽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 거래량도 너무 많고 아파트 위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대책도 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검도 하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 이제 뉴스가 일기 신도시였습니다. 일기 신도시. 저도 이제 부산에서 그 부산시청에는 못 갔고 해운대 문화회관에서 할 때 이제 갔었거든요. 예, 제가 사무실 이전을 하고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이제 제가 아직 블로그나 이렇게 뭐 올리지는 못했는데 가서 이제 설명 듣고 추진위원이다 보니까 이제 그쪽 가서 설명을 듣고 보니까 뭐 그 그림 이 리모델링 때랑 뭐 지금 일기 신도시 상황이랑 이제 정부의 그 방향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따라가는 상황이긴 밖에 할 수 없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겁니다. 일기 신도시가 그 분당 일산편총 3번 중동이죠. 우선은 그 서울 수도권 관련해서 일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도시 거점에 일기 신도시 시점에 이제 들이 그걸 보고 따라서 이제 기본 계획안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 합니다. 그 노계획 도시의 정비 기본 방침이 이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면 이제 동생도 따라하듯이 서울 수도권 분이 시작하면 이제 관건은 그거거든요. 용적률을 얼마만큼 해줄 거냐. 결국은 이제 지금 일기 신도시의 용적률이 거의 맥시멈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이제 해줄 수 있냐. 얼마만큼 소위 말해서 그 높게 올릴 수 있냐.
뭐 무조건 높게 올린다 해서 이제 좋은 건 아니지만 뭐 닭장처럼 되니까 그래도 올릴 수 있는 만큼 효용 가치를 이제 최우선 해가지고 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용적률을 올릴 수 있냐. 그 다음에 그 일개 신도시가 뭐 한두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 거의 몇만 명이 살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그 단지마다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제 단지마다 해서 이제 이주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생활권도 있고 직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분당, 일산, 평촌, 삼본충도 그 일기 서울 수도권 있는 분들이 갑자기 무슨 부산으로 다 내려오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 주변에 이제 이주할 장소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주할 때 이주 순서도 필요하겠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 또 이주를 할 때의 이제 뭐 결국 돈이죠, 돈, 대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영화나 뭐 드라마 영화처럼 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뿅 사라졌다가 뿅 나타났다 이러진 않거든요. 순차적으로 이주도 해야 되고, 근데 그분들이 다 집을 사가지고 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갑자기 이제 유입이 되고 하다 보면 갑자기 이제 뭐 매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전월세 시장으로 유입이 되고 하면은 전체적인 그 주변 시장이 이제 파급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역효과를 나타나지 않으면 더 이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거를 이제 정부 정책의 공무원분들이 지금 열심히 이제 뭐 방안들을 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국토부 쪽에 기사를 국토부로 가보겠습니다. 하면은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본격 추진 이제 중동 3본이 이제 나왔거든요. 평촌은 아마 8월달 나오고 분당, 일산은 9월달쯤에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밑그림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선은 항상 법 절차대로 갑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주 대책을 세우고 용역을 놓고 어떤 식으로 될지 시뮬레이션도 돌려보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4일 날 발표가 났습니다. 오늘 6시, 오늘 오전 6시에 이제 났죠. 이거는 제가 지금 순차적으로 한 번에 뉴스가 나온다 해서 이러지 않고 순차적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88 대책의 이제 그린벨트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해서 그 다음에 정비사업 지금 진행되는 것들 뭐 그런 이야기들. 그다음 비아파트는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는 이 대책은 좀 그렇고. 그리고 나서 지금 그 시장 상황이 이제 계속 봐야죠. 이제 시장 환경 이제 금리랑 뭐 이제 전쟁 원자재 이제 건설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지금 국토부에도 나왔지만 교란행위 하는 이제 조사 나가겠다. 어제 이제 조사 합동 점검을 한답니다. 이제 그만큼 똑똑하다 해야 되나 틈새를 찾고 이제 그런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뭐 맘카페나 아니면 뭐 특정 이제 관심 분야의 정보가 공유하듯이 이런 것들도 다 공유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시장 점검을 하겠다. 그 다음 이제 일기 신도시, 특히 일기 신도시 관련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이게 일기 신도시가 한다 하면은 결국 전반적인 틀은 한 거의 10년을 보고 지금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거든요. 지금 공급 대책도 그렇고. 그렇다 하면은 지금 88 대책이 최소 한 4년에서 10년간의 이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인 영향으로 그 이후로도 계속 어떤 정권의 이제 정책 관련해서 이제 시장 상황을 보고, 시장 환경을 보고 이제 대책들이 나오면 그 대책이
보통 내일 당장 적용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최소한 2년, 1, 2년, 그 다음 그 모습이 이제 한 4년 정도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봐야 할 거는 또 과거에 몇 년 전에 이제 계획들, 그래서 역대 정권이나 이제 그 과거 대책들을 항상 이제 체크를 해놓고 어떤 대책이 나온다 하면은 요 체크를 해놓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오늘 뉴스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어떤 대책이 나왔고 어떤 환경 관련해서 하고 점검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뉴스를 보면서 이제 좀 본인만의 시야를 계속 만들어 가셔야 돼요. 오늘은 그 특별한 내용은 많이 없었고요. 계속 설명드린 대로 그 기조 그 설명 뉴스가 뭐 갑자기 뭐 생뚱맞은 뉴스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런 뉴스 간단하게 하면서 오늘 아침도 이렇게 시작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고재 부동산이었습니다.